안녕하십니까. 개미 무명입니다. 이번 주 마지막 또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구독자분께서 또 한미글로벌 분석 부탁하신다 해서 한미글로벌 한번 들여다봤고, 그리고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관련해서 또 분석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한미글로벌부터 보겠습니다. 한미글로벌 제가 차트를 봤는데, 그리고 그 이슈도, 왜냐면 굉장히 급등한 뭔가 배경이 궁금해서 제가 원래 차트만 보고 보통 그 분석을 의뢰하면 차트만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너무 이제 급등을 해가지고, 또 그리고 이 시기가 이제 주식 시장 좀 하락기였잖아요. 하락기였는데도 주가가 꽤 많이 올라가지고 무슨 일인가 하고 제가 좀 지난 좀 뉴스를 제가 좀 봤는데, 뭐 네옴시티 뭐 관련 주다 해가지고 그때 뭐 사우디아라비아 누가 그 빈살만 뭐 그 사람 오고 뭐 이래가지고 뭔가 이슈가 됐던 것 같아요. 예, 꼭 이 한미글로벌 뿐만이 아니고 그 네옴시티 관련 종목들이 다 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미글로벌이 네옴시티하고 무슨 관련이 있나 좀 궁금하긴 했는데 그렇게 뭐 자세하게 뉴스를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아무튼 뭐 네옴시티 관련주다 해서 뭐 오른 것 같아요. 만약에 뭐 네옴시티 아닌 다른 이슈도 있었다고 하시면 그거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제가 뉴스를 대충 봤을 때는 네옴시티 관련주로 이렇게 좀 급등을 한 것 같다. 원래는 제가 안 찾아보는데 굉장히 궁금했어요. 이 시기에 어떻게 이렇게 올 수가 있지? 하고. 근데 지금 이 한미글로벌 그 투자하신 이제 우리 구독자분께서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어떻게 갈 거냐 이게 좀 궁금하신 것 같아요. 뭐 어느 시점에서 매수를 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그냥 전형적인 이 한미글로벌이 이게 시총이 뭐 작나요? 이게? 왜냐면 전형적인 작전주예요. 패턴이 그래요, 패턴이. 이게 뭐 나중에 여러분들이 폭등주였던 종목들을 보시면 다 이런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뭐 제가 저번에 한 반년? 반년은 아니고 하여튼 몇 개월 전에 제가 올린 영상들 뭐 비덴트나 뭐 그런 하여튼 종목들, 예, 일명 뭐 잡주죠, 잡주. 예, 그냥 완전 소형주. 예, 그런 종목들 급등했을 때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보통 이렇게 어떤 인위적인 상승, 인위적인 주가 올릴 때의 패턴이 이제 저가 대비해서 고가, 그리고 중간 정도 해가지고 이렇게 상승하고 이게 중간까지는 급락을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왜냐면 고점 대비 급락을 했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한 번씩 반등을 준다. 반등을 주는 것이 뭐 다시 반등해서 날아갈 게 아니라 설거지죠. 일명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설거지다, 설거지. 예. 딱 설거지 고점 차트예요, 지금. 그래서 일단은 저는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안 좋게 보고 있고, 좀 계속 시간이 흐를수록, 예, 지금 잠시 또, 뭐 저번 주입니까? 저번 주에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좀 기대치를 다시 높이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다시 지금 14,000원 여기를 못 뚫고, 예, 강약이 못 뚫어 올리고, 지금 만약 뚫었다 하더라도 여기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구독자분의 위치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예, 주가 방향은 우하향이다. 우하향이고, 지금 파시는 게 저는 좋다. 예, 지금 여기 34,000원 요 부분인데, 그냥 여기서 이게 설거지 할 거라고 이렇게 주가를 살짝 띄워줄 때 빠져나오는 것이 좋다. 예,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고,
제가 뭐 이전에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분석할 때도 제가 뭐 작전의 서막이니 뭐니 하면서 작전주가 그냥 다 단편적으로는 주가를 끌어올리게 되면은 좋게 보이지만 저같이 이제 장기 투자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좀 독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저 같은 사람들도 만약에 단기 폭등을 하게 되면 빠져나와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단기 폭등 뒤에 이 후유증은 꽤 오래 갑니다.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회사라는 게 그 뭐 하루아침에 막 무슨 뭐 몇 배가 이렇게 회사가 성장할 수가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예. 물론 그런 어떤 기대치가 이래 있는데 절대 기대치가 있더라도 절대 이렇게 뭐 네옴시티 뭐 관련주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는 이렇게 폭등할 수가 없어요. 자연적으로 인위가 아닌 자연적으로는 이렇게 폭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세력에 의해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린 것이다. 그리고 뭐 네옴시티 뭐 여러분들 뭐 제가 뒤에 그 다른 뉴스는 안 봤는데 한미글로벌이 만약에 네옴시티 관련주다라고 해가지고 만약에 이 주가가 올랐다. 네옴시티 이제 관련주가 아니에요. 관련주가 아닌 거예요 지금 주가가. 그래서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아니에요. 작전 세력이 그냥 작전이 끝난 거예요. 작전이 끝나고 나서 이제 하고 설거지 마지막 뭐 이제 물량 남은 거 그냥 이제 다 던지는 거죠. 나머지는 이제 이 뒤부터는 이게 자연빵이에요. 자연빵. 한마디로 이 이제 여기 설거지 이후부터는 이제 인위가 아닌 자연스럽게 주가가 흘러갈 것인데 곧 그것은 이제 우하향을 의미를 합니다. 그것도 이제 좀 아무리 짧아도 길면 장, 예, 중장기적으로는 주장기적인 우하향이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해요. 근데 제가 그냥 제가 보건대 끝난 종목이다. 예. 그래서 빠져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냥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이거는 예. 다른 폭등주들을 한번 보세요. 다 이런 패턴이에요. 산이 얼마나 높고 골이 얼마나 뭐 절반이라 해놓고 절반까지 아니고 절반보다 더 아래로 내려올 수도 있고 절반보다 조금 덜 내려올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절반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떤 위치까지 그냥 폭락을 하고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내려가는 거예요. 예, 대신에 이제 좀 이제 떨어지는 이제 기울기가 좀 다르죠. 예, 다르고 뭐 요런 게 있다. 다른 얘기는 뭐 크게 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예. 이게 작전주는 어차피 인위적인 거기 때문에 예. 지금이 오히려 그 구독자분께서 물어본 시점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딱 설거지 해가지고 예, 설거지 최고점은 아니지만 어쨌든 요 위에서 일단 놀고 있으니까 올려놓고 여기 위에 아직은 주가가 요 윗방에 있으니까 이때 그냥 털고 나오시는 게 좋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자,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자,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입니다. 뭐 여전히 뭐 주가의 움직임은 거래량 없고 그죠? 거래량이 없고 또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번에 영상에서 말씀드릴 게 지난 영상 이제 댓글에 이제 구독자분께서 프레스티지 바이오 로직스 주총을 이제 다녀오셨다. 그래서 거기서 얘기하기를 25년 예, 매출 발생 예상 그리고 3자 유증 예, 3자 이제 배정 이제 유증을 조금 이제 이 두 개를 말씀을 하셨다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바이오 종목은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바이오 종목은 매출 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은 이미 매출이 발생했다는 말은 뭐겠어요? 그 전에 이미 뭔가 약이 뭔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예? 물론 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CDMO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꼭 그 프레시지 바이오 파바의 뭐 바이오 시밀러나
뭐 신약 같은 것들이 꼭 돼야만 매출을 일으키는 건 아니에요. 예, 걔네들은 어차피 설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생산을 안 하고 있으니까 다른 이제 제약사들로부터 약을 이제 위탁 생산을 받아가지고 생산을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로직스 입장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매출이 뭐 매출을 일으킨다는 의미에서는 그게 가능한데 그냥 프레스티지 바이오 그룹 차원에서 봤을 때는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가 일단 약이 되고 그 약을 또 로직스가 생산을 하고 이게 원래 이제 자기네들 그림이잖아요. 예. 근데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바이오라는 이 섹터는 매출이 발생을 예상한다. 그러면 뭐 24년에는 뭐 판매 준비를 할 거고, 맞죠? 23년에는 뭔가 약이 승인이 났다는 얘기겠죠. 승인이 나고 나서 또 바로 승인 나자마자 다음날 파는 건 아니잖아요. 승인 나고 나서 또 뭐 여러 이제 판로를 개척을 하고 그 파트너십을 맺고 현지 이제 유통을 할 수 있는, 예? 그런 업체들과 또 그 협약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또 생산을 2024년도에 뭐 언제부터 시작을 하면은 그게 회계에 반영이 되는 게 뭐 2025년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바이오 자체로서는 매출보다는 그 전에 이미 뭐 약이 승인이 되고 뭐 파트너십을 맺고 뭐 시장의 반응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이미 주가에 막 반영되고 있는 거예요. 매출은 그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죄송합니다. 요거는 크게 뭐 의미가 없다. 25년 그러니까 야, 25년 매출 예상이면 이제 내년까지 그리고 25년도도 뭐 상반기인지 하반기인지 모르겠지만 꽤 오랫동안 그냥 매출만 봤을 때는 꽤 오랫동안 고생을 할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나 다름없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우리가 주가가 곤두박질 안 치잖아요. 이런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바이오 그 로직스가 직접적인 바이오라기보다는 이제 CDMO 사업이지만 어쨌든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랑 모회사랑 같이 엮여 있기 때문에 같은 그런 그룹 차원으로 해석을 한다면 요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 지금 당장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왜냐면 이미 시장에서는 뭐 매출 이런 거는 아예 지금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매출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게 뭐 주총 때 얘기가 나왔어도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유예요. 왜냐면 이거 악재잖아. 어찌 보면 좋은 소식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어디까지나 예상일 뿐이지 25년에 무조건 매출이 발생한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충분히 또 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뭐 위탁 생산을 뭐 수준만 하면 당장 뭐 올해 내년이라도 매출을 발생시킬 수가 있죠. 25년도를 얘기한 거는 이렇게 파마와 이제 관련돼서 뭔가 매출을 일으키는 그것을 예상해서 그 말씀을 해준 것 같아요. 아무튼 요거는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아니다. 매출, 25년도에 매출 발생 예상. 이거는, 그리고 다음은 3자 이제 배정, 예, 유성증자 요거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게 로직스죠, 로직스. 파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직스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로직스 자체의 어떤 유상증자를 통해서 뭐 자금을, 왜냐면 지금 이때까지는, 모회사인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에서 이제 부족한, 좀 자금을 좀 수요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수요를 받았는데, 이제 자꾸 이제 그 약이 빨리 안 되고 뭐 매출은 아니라 돈을 못 버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자금이 필요하죠.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운영비도 있어야 되고 어쨌든 유지할 수 있는 그 비용들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모회사로부터 이제 받고 있다가 유상증자 뭐 가능성이 뭐 전혀 없다. 예, 전혀 없다라고는 말하기는 사실 힘들죠. 왜냐면
이 삼자 배정 유증 광실이라는 것 자체가 결론적으로는 자금 조달이기 때문에, 다만 이 자금 조달이 어떤 약이 뭐 승인이 되고 뭐 그 뒤에 하는 자금 조달이면 또 규모에 따라서, 예, 자금 조달을 어느 정도의 규모로 하느냐, 예, 대규모로 하느냐, 소규모로 하느냐, 그리고 이 자금 조달 목적이 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충격이 크다 적다 뭐 이런 것들이 작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유증, 예, 유상증자죠. 유상증자는 무조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무조건 악재다. 무조건 어떤 의미에서 단기적으로는요. 그러니까 유증이 발표가 됐다 하면은 발표되고 그 전후 시작해가지고 한 최소 한 3일, 뭐 3일, 4일 요 정도까지는요. 그냥 무조건 악재예요. 이거 유상증자가 호재도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게 한 번씩 보면 블로그나 카페나 어디 게시판이나 보면은 그런 말 싸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상증자라는 것 자체는 무조건 악재예요. 무슨 이유로, 무슨 목적으로 뭘 하든지 간에 무조건 유상증자는 악재입니다. 다만 뭔가 주가가 이렇게 뭐 이렇게 주가가 일하고 있다가 유상증자 발표하고 나면은 주가 떨어져요. 이렇게 며칠, 이틀이든 하루든 3일이든 주가 떨어집니다. 그 뒤에 그냥 그 뒤에 주가가 뭐 이렇게 반등을 하고 뭐 이렇게 오르고 하는 거는 이거는 부차적인 거예요. 이럴 수도 있고 그대로 떨어져서 떨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횡보할 수도 있는 거예요.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중요한 거는 유증 발표하고 나면은 단기간으로는 일단 무조건 하락하는 거예요. 악재로 작용한다 이거죠. 요거를 일단 아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아까 그 주총에서 뭐 삼자 배정 유상증자 얘기가 나왔다,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라고 하길래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우리가 이 포인트에서 지금 뭐라죠? 미래에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에 대한 얘기를 논하는 것은 조금 의미가 없다. 예, 유상증자 자체는 악재예요. 예, 둘 다 어찌 보면 매출 25년도 발생 예상 이것도 어찌 보면 악재고, 왜냐면 걔네들은 나름대로 좀 뭔가 보수적인 측면에서 아마 말씀을 드리는 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좀 그러니까 넉넉하게 기간을 잡은 것이 아니라 조금은 보수적이되 조금은 그래도 기간을 30년도에 뭐 매출 뭐 발생 예상이라면은 돌 날라올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25년도 발생 예상 그냥 예상이라는 거는 뭐 발생할 수도 있고 더 빨리 될 수도 있고 더 늦게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예,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그리고 삼자 배정 유증도 가능성이 있다. 그거는 어느 종목이나 다 가능성이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의미가 없어요. 유증이 나중에 뭐 유증이 발생이 뭐 됐다 이렇게 확정이 되면은 주가가 그때는 조정을 받겠죠. 예, 유증을 어느 정도 규모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고, 그 시점에 우리가 승인을 FDA나 EMA나 뭘 승인받는 게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그거를 또 견뎌내는 그 유증의 그 악재를 견뎌내는 게 다 달라지겠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악재임에는 분명하다. 그것이 발생했을 때는, 예, 삼자 배정 유증이 발생했을 때는 목적이 어떻든 규모가 어떻든 간에 무조건 악재예요. 호재라고 떠드는 인간들은 그건 진짜 장난치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지금 우리가 너무 미래에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르는 일을 가지고, 그리고 그 시기가 언제일지 모르는 그 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래 될 거야 저래 될 거야 뭐 이럴 거야 저럴 거야 따질 문제는, 지금은 그걸 따질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우리가 너무 앞서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 지금 너무 주가가 지금 지지부진 계속 이렇기 때문에 조금 심적으로 힘들다 보니까 이런 어떤 소식에도 마음이 참 그렇죠. 예. 진짜 떠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작전의 서막이다 뭐다 하면서 지금 이제 앞으로 수개월 동안 얘네들이 뭐 물량 매집을 할지 뭘 할지 일단은 주가 관리를 뭔가 할 거라는 그냥 제 예측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뭐 주총 가셔서 그런 이제 안 좋은 얘기, 희망적인 얘기보다는 좀 안 좋은 얘기들을 듣고 오셔가지고 주주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지금도 지금 다 이렇고 지금은 전체적인 거시적 경제 환경은 좀 뭔가 변동폭을 확 줄이면서 긍정적인 뉴스들이 지금 막 나오고 있어요. 또 지난밤에 또 미국에서 CPI가 6.5%로 이제 발표를 하면서 좀 많이 떨어졌죠. 물가 상승률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어떤 시장 반응을 일으키고 있고 그런 것들이 개별 종목적으로도 다 조금씩 소폭씩 다 오르고 있는데 우리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는 여전히 지지부지 반응 없이 이래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좀 이런 게 있어요. 주식 시장이 전체적으로 뭔가 좋은 분위기 때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예? 이렇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시장이 하락한다는 것은 거시적 경제가 하락한다는 것은 어떤 유동성, 자금이 시장에서 빨려나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게 확 빨려나간 상태에서 많이 하락했으니까 예? 코스피도 다우 나스닥 뭐 다 많이 이제 전체적인 주식 시장이 다 많이 하락을 했잖아요. 그만큼 자금이 빠져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금이 종전에 비해서 우리가 코로나 때 막 유동성이 진짜 차고 넘칠 때에 비해서 지금 시중의 자금 자체가 뭔가 규모 면에서 확 줄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시장 상황이 다시 좋아지는 조짐을 보일 때는 이게 선별적으로 왜 자금의 규모가 적어지고 선택과 집중을 할 때다 이거죠. 그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이제 오르는 종목만 오르고 투자할 종목만 투자하고 뭔가 매출이 안정적으로 발생하고 그래도 가까운 시일 내에 어떤 미래의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우선적으로 해가지고 이 자금의 포지션이 배치가 되고 자연스럽게 듣보잡 종목들 뭐 잡주들 소외주 이런 쪽으로는 자금이 흘러 들어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들은 그래도 뭐 조금씩 그 거시적 경제 환경을 영향을 받아가지고 조금씩 그래도 오르는 게 보이는데 떨어질 때도 같이 조금 떨어지고 오를 때도 같이 오르고 하는데 우리 같은 종목들은 같이 그렇게 움직이지가 않아요. 아까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그러한 이유들로 인해 가지고 뭐 오르든가 거시경제가 좋아지든가 말든가 그냥 소외됐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시장에 관심을 받는 게 중요한데 여기서부터는 제 이제 예측입니다. 제 추측이고 이제 작전 세력들이 제가 이제 뭔가 작업을 하려고 할 것 같다. 준비 단계다. 예? 뭔가 간을 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력들이 어떤 환경에서 얘네들이 좋을 것 같아요. 자꾸 자기들이 원치 않는 자금이 막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이렇게 해야 자기들이 주가 관리가 편할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아무도 사지도 팔지도 않는 거래량이 없을 때 얘네들이 뭔가 주가를 들었다 놨다 하는 게 편할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어쨌든 지금 걔네들의 플레이 속에서 우리는 놀아날 수밖에 없다. 예, 그 마음을 다잡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 저는 작전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저는 장기 투자하는 사람으로서 작전을 안 했으면 좋겠지만 또 다른 또 많은 주주분들은 너무 오랫동안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작전이고 뭐고 간에 그냥 무조건 주가가 올랐으면 좋겠다. 어느 정도 오르면 난 다 던지고 나갈 거야. 미련 없어. 내가 판 가격에 거기서 더 몇 배가 더 올라가는 미련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 만들게 안 합니다. 작전 세력들이. 지금 여기에서 그냥 실망하고 뭔가 포기하게 만드는. 그래서 제가 이런 세력들이
조금 그 대주주들과의도 그 어떤 소통이 교감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제가 추측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주총 다녀오셨다는 그 구독자분의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좀 이런 맥락이 아닌가. 이런 이렇게 실망스러운 2025년에 매출 예상할 얘기를 이거를 지금 할 필요가 있냐. 지금 2023년이긴 하지만 사실 23년 1월이잖아요. 그리고 25년 뭐 12월까지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아직 좀 많이 남았다는 얘기예요. 지금 3년? 3년이라는 이제 세월이 이렇게 얼핏 보면 2년 남은 것처럼 보이지만 23년, 25년이니까 2년이 남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지금 1월이기 때문에 3년이 남은 거다. 예, 3년이면 진짜 주식판에서는 진짜 강산도 변화해요. 우리 그 강산 변화할 때 10년이 걸리면 강산이 변한다 이런데 주식시장에서는 3년이면 진짜 강산이 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거 말할 필요도 없는 부분을 굳이 25년에 매출 예상한다. 그러니까 25년 전까지는 매출이 일어날 기미가 없다. 너 싫은 놈도 다 팔고 나가. 약간 요런 느낌? 그러니까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거죠. 주주들한테. 원래 그 주식회사들은 주주들한테 희망적인 얘기, 그리고 좋은 얘기, 굳이 뭐 누가 뭐 꼬치꼬치 캐묻고 막 뭐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그렇더라도 누가 매출에 대한 질문을 꼬치꼬치 캐묻는다 하더라도 가능한 한 좀 주주들에게 실망을 주지 않게끔 그렇게 하는데 지금 과감하게 그냥 이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중에 대한 얘기도 유중을 할 때 하는 거지. 할 때 하는 거지. 삼자 배정, 유중, 유상증자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라고 마치 할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유중할 거니까 너희들 나가. 약간 요런 느낌. 그러니까 조금 지금 계속해서 뭔가 정황이 기존 주주들에게 실망을 주고 너희들 팔고 나가. 물량 세력들한테 던져주고 너희들 나가. 방해되니까 주가 나중에 뭔가 할 때, 작전을 펼칠 때, 너희같이 이제 심리학개미들이나 뭐 이런 애들은 방해되고, 걸리적거리니까 지금 다 던지고 나가. 저는 요렇게 좀 이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의구심이 든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작전 이래놓고 뭐 아무 뭐 급등도 없고 이러면 어떻게 되나. 뭐 물론 맞죠. 저도 욕 엄청 들어먹겠죠. 상반기 중에 뭔가 그런 작전 세력이 이제 작전을 펼친다라는 그게 생각이 들 만큼의 뭔가 주가 변화가 없다면 저는 엄청난 욕을 그냥 얻어 처먹겠죠. 진짜. 예? 정말 두드려 맞겠죠. 하지만 그냥 제가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그냥 정황이 그렇다. 다시 짧게 정리를 하면은 대주주 중에 사모펀드 격인 이제 한 지분율이 한 10% 가까이 되는 그 사모펀드에서 7%를 남겨놓고 3%를 정리했다. 지분을. 7%가 남아있는 7%의 주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걸 뻔히 알면서도 3%를 남기고 7%를 정리한 게 아니라, 혹은 다 정리해버리는 게 아니라, 이 회사를 떠나갈 거면 다 정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7%를 남기고 3%, 한마디로 70개를 남기고 30개를 팔았다 이거죠. 70개가 더 가치가 떨어질 건데 이렇게 하면. 그런 것들이, 그리고 최저점, 주가가 최저점인 시점에서 이루어졌다. 왜 하필 지금일까? 그런 것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게, 그때 그런 상황들이, 그런 상황에서 지금 물량을 매집을 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팔놈들 이미 다 팔은 거예요. 팔놈들 다 팔았는데 물량이 안 나오는 거지. 조금 거기에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할지언정, 주주들한테 뭐 팔아라 이렇게 겁을 직접적으로 주지는 못할지언정, 이제 그래도 이 얘기를 듣고 25년 매출 예상, 그리고 3자 유상증자 요게 가능성이 있다, 요런 얘기들을 함으로 인해서 그래도
몇몇 개미, 이제 심리학개미 분들은 또 팔고 나갈 수 있는 거죠. 이런 물량들을 계속 얘네들이 받아내는 물량 매집을 어느 정도 자기들이 해야지 나중에 작전을 할 수가 있으니까. 저는 이렇게 조금 소설을 쓰고 있어요. 예, 제 예측이라고 분명히 제가 힘주어 말을 합니다. 예. 그냥 이런 정황들이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은 제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냥 요 25년 매출 예상과 예, 유상증자에 대한 가능성 이런 얘기들은 그냥 할 필요도 없던 얘기들인데 왜 했을까 이거죠. 이거에 대한 우리가 좀 질문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유중은 언제나 가능성이 있다. 어느 기업이나 어느 종목이나 다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예요. 유중은 특별한 자격이 부여돼야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상장된 종목이라면 자금을 조달하는 목적으로 언제든지 유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뭐 당연히 열려 있는 거고 할지 안 할지 모르는 거를 왜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라고 왜 이런 주주들에게 안 좋은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데 왜 했을까? 예? 할 시점도 아니고 예. 뭐 이런 것들 저는 조금 이렇게 조금 그들의 행동 그래서 세력과 제가 주주들과의 아니면 세력 밑에 그 사모펀드 걔네들 그 약간 전주 역할을 조금 하면서 또 이 사모펀드 이 세력들이 좀 대주주와의 교감 같은 게 먼저 왜냐면 이게 있지 않고서는요 섣불리 주가가 아무리 이렇다 하더라도 얘네들이 세력이 그냥 자기들이 독단적으로 자금을 가져와서 요즘에 자금이 이 귀한 때에 자금을 끌어와 가지고 자기들 독단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리는 작전을 펼친다. 아, 이거는 작전 세력답지 못한 거예요. 작전 세력은 뭐다? 100% 이길 작전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대주주들과의 교감이 좀 사전에 있었다. 이런 소설이에요. 교감이 있었고, 요 사모펀드로 있는 이 조합, 여기에서 지분을 조금 팔아서 그거를 이 세력들에게 전주 역할을 조금 하면서 세력들과 대주주 간의 교량 역할을 하면서 예, 대주주가 딱 자기들 지분을 딱 쥐고 있게끔 예, 그리고 크게 뭐 도움은 안 되지만 어쨌든 요렇게 주총 때 요런 좀 안 좋은 얘기들을 굳이 할 필요도 없는 얘기들을 좀 얘기해서 주주들한테 실망감을 주면서 주식 팔 놈들 팔아. 괜히 지고 있지 말고 우리 25년도까지는 아무것도 없어. 개뿔도 없어. 작은 기간이야. 이 짧은 기간이 아니야. 빨리 던지고 나가. 뭐 요런 얘기, 요런 그림. 저는 이런 소설을 한번 써봅니다. 예. 그래서 어차피 바이오는 감당을 해내냐 안 해내냐의 문제고 예, 당연히 그 결과가 달콤할 때는 엄청난 수익이고 이제 그 결과가 참담할 때는 이제 실패죠. 패배한 거죠. 그때는 좀 대가를 치르는 거죠. 예, 바이오 섹터가 그런 거예요. 아무도 그 어떤 그 애널리스트 매국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아무것도 없고 뭐가 없는 거는요 절대 분석을 하지 않습니다. 예, 깜깜이 분석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나 분석을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뭔가 데이터, 넘버를 가지고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과 경험과 그런 어떤 분석이라는 게 넘버에 대한 분석이 아니라 숫자에 대한 분석이 아니라 그런 정황 분석이죠. 수급과 뭐 그런 정황 분석이기 때문에 조금 객관성이 조금 떨어지는 것은 분명하다. 그게 제 주관적인 분석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이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내가 지금 여기서 내가 버텨야 되느냐 저는 여러분들한테 희망 회로를 돌리게 하고 버티세요 이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버틸 그런 그릇과 깜이 되시는 분들은 버텨보자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 가지로도 걱정되고 돈이 자금이 너무 오랜 시간 묶여 있고 희망도 없어 보이고 예? 이미 사실상 이 회사에서
기대치가 없어요. 그냥 저는 이런 거예요. 기대치가 없는 회사 종목을 손실 중이라고 무작정 들고 있는 것 자체도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기대치가 있어요. 저는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는 오히려 기분 좋은 마음으로 산다. 이렇게 주가를 떨어뜨려 주면 기분 좋은 마음으로 산다. 나중에 내가 실패하더라도, 예, 그럴 가치가 있다 이거죠. 이제 내가 수익을 먹을 때는 크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실패했을 때는 제 원금의 많은 부분은 손실을 보겠죠. 제가 리비안을 투자하는 목적도 그런 거다. 테슬라를 하지 않는 이유예요. 제가 잘 되고 있는 회사보다, 지금 잘 되고 있는 회사보다 미래에 잘 될 수 있는 기업, 잘 될 기업에 제가 투자하는 이유가 뭐예요? 수익 극대화예요. 그래서 리비안도 주가가 떨어지면은 기분 좋게 사는 거예요. 지금 저기 리비안도 지금 완전 완전히 적자 투성이잖아요. 자기들 현금 쫙쫙 깎아 먹고 있잖아. 그런데도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장기 투자는 그런 거예요. 매력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느 이제 구독자분께서 이제 작년에 이제 마지막 영상과 이제 새해 인사를 하시면서 올해는 23년도에는 우리가 매도 타이밍을 잡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저도 예, 그 말에 이제 공감하죠. 예,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제가 지금 예측하는, 추측하는 그 시나리오대로 인위적으로 주가 조작 세력들이 만약에 주가를 인위적으로 아까 한미 글로벌처럼 저렇게 막 단기간에 폭등을 시킨다. 그러면은 저도 장기 투자를 하려고 했던 저조차도 이제 적당한 타이밍에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단기 폭등의 후유증은 왜냐면 꽤 길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무슨 호재나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슈팅을 줄 수 있지만 뭐 설거지처럼 약간 그렇게 설거지처럼 보이는 슈팅을 잠깐 줄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폭등 뒤에는 계속 하향이다. 꽤 긴 시간 동안. 그걸 저는 알기 때문에 그런 인위적인 폭등에 대해서 두려워요. 왜냐하면 그 타이밍 잡는 것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너무 일찍 팔아도 문제고 너무 늦게 팔아도 문제이기 때문에 주식판에서 타이밍을 잡는다는 것은 진짜 어찌 보면 어리석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참 무모한 짓이에요. 그 타이밍을 바닥 타이밍, 뭐 고점 타이밍 이런 것을 잡는 것 자체가 그 잡는다는 말 자체가 굉장히 무의미하고 무모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수익은 더 내고 싶고 두렵고 꼬라박기 시작하면 이거 걷잡을 수 없는데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폭등할 때는 굉장히 두려워요. 아무튼 그거는 뭐 폭등하고 나서 얘기를 합시다. 그죠? 쓸데없는 소리죠 지금은.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 폭등이 오면 저 같은 장기 투자자들도 무조건 적당한 시점에 빠져나와야 되는 게 단기 폭등이다. 아무튼 저 좋은 얘기, 즐거운 얘기 해야 되지만 프레시지 바이오 파마는 작전 세력이라는 이런 인간들에게 조차 뭐 이런 인간들에게만 뭔가 의존할 수밖에 없는 주가 급등을 뭔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조금 이제 안타깝죠. 안타깝고 아무튼 회사 그냥 자체적으로 참 좋은 소식이 들려왔으면 좋겠지만 일단은 제가 올해 상반기에 어떤 이슈들 그런 것들 터질 것 같은 조짐이 있으니까 물론 작전 세력들이 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세력들이 이미 그 이슈가 터지기 뭔가 그 전에 이미 작업을 끝내놓고 주가도 어느 정도는 올려놓고 본격적으로 그 이슈가 터지면 이게 단발성 이슈인지 뭐 이렇게 계속 터트릴 건지 하면서 그거를 얼마나 자기들이 쪼개서 터트릴 거냐에 따라서 주가가 달라지겠죠. 우리가 뭐 뭐로 가든 서울만 가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세력이든 뭐든 자연빵이든 인위적인 거든 주가나 올려라 이런 거니까 아무튼 좀 계속 일단 최소 한 몇 개월간은 아마 물량 매집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좀 물밑 작업을 일단 기본적으로 할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뭐 어떤 또 주가 변화가 있고 또
거래량들에 대한 애들이 티 안 나게 해요. 그러니까 티 안 나게 거래량이 이제 5만, 10만 뭐 안 넘어가게끔 뭔가 조용히 매집을 할 거예요. 너무 티나면 안 되니까, 그죠? 예, 티나면 그게 어때, 뭐, 작전 전문 세력입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게 했다가는 또 그것도 포착하고 추격 매수가 들어오면 자기들이 물량이 뺏기고 좀 자기들이 그럼 작업을 하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좀 계속해서 좀 지켜봅시다. 예, 많이 힘드시죠? 많이 힘드실 거고 제가 계속 이런 뭐 도움 안 되는 제가 말씀을 드려요. 일희일비 하지 마라. 예, 바이오는 일희일비 해가지고는 피 말라 죽습니다, 진짜. 아무튼 이번 주 마지막 영상인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한메이 글로벌도 그냥 제가 생각하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구독자분께서 빠져나오시는 것이 이득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